안녕하세요. 인천 상간녀 소송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입니다. 상간소송 상담 과정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손잡고 있는 사진만 있어도 상간소송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SNS, 블랙박스 등을 통해 특정 이성과 손을 잡고 걷는 장면이나 다정한 모습을 확인하게 되면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잡은 사진 역시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사진 한 장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자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상간소송에서 단순히 두 사람이 알고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침해할 정도의 부정한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손잡은 행동이 단순한 친분 수준인지 연인 관계를 추정할 정도의 친밀성을 보이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진이 촬영된 장소와 상황이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모임 장소가 아니라 여행지, 심야 시간대 거리, 숙박업소 인근 등에서 촬영된 사진이라면 관계의 밀접성을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나 스킨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순 지인 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상간소송에서는 하나의 증거만 단독으로 보는 경우보다 여러 정황을 함께 종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손잡은 사진과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내역, 통화 기록, 숙박업소 이용 내역, 여행 사진, SNS 대화 차량 블랙박스 자료 등이 함께 제출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속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장면과 함께 보고 싶다, 사랑한다 같은 애정 표현 메시지, 심야 장시간 통화 내역,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함께 존재한다면 단순 친분 관계라는 주장보다 부정행위 가능성이 더 강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소송에서는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즉 단순히 가까운 관계였다는 사실뿐 아니라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관계를 이어갔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메시지 내용 중 배우자에게 들키면 안 된다, 집에는 언제 들어가냐 같은 표현들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손잡은 사진만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바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단순한 친분 관계였다고 주장하거나 순간적인 접촉일 뿐이었다고 반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법원은 관계의 지속성, 친밀도, 다른 증거들과의 연결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증거 수집 방식입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해킹하거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 비밀번호를 몰래 풀어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은 오히려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불법적인 증거 수집 때문에 역고소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는 반드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한 의심이나 감정만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확보된 자료를 통해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관계였는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손잡은 사진 역시 충분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사건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도 문제는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SNS에 공개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자료를 중심으로 냉정하게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 상간녀 소송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부담 없이 상담드리겠습니다.